인간이 고독하지 않고는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틈만 나면 뭐 SNS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셨습니까? 그거하고 고독과는 상반된 개념입니까? 그러면서도 고독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고독하고 외로움은 일단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외로움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느끼는 어떤 그 소외 현상, 소외 심리, 이걸 저는 외로움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없을 때 어떤 그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거. 누군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것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질 때. 그때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 아닌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 이외의 것이 혹은 이외의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은 이거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봐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외톨이가 된 느낌, 쓸쓸한데 그건 자기가 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고독은 자기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외부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거나 외부의 어떤 것에 기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이 마음, 이 심리 상태, 이걸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일단 뭐냐면 인간이 개방적이 돼요. 집단의 공통적인 이념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 의해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로 돼 있을 때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궁금증과 호기심은 또 이게 개방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개방적 자하고 자기가 우리 가운데 이 합리적 개인주의에 관한 이야기죠. 합리적 개인들이 모여야지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긴데요. 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폐쇄적 자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고독한 상태라고 해요. 이때 이 사람은 대답만 하지 않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봐야 하는 대로 보지 않아.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질문의 결과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다. 독립적 주체다. 이 독립적 주체란 말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고독한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경험이 있을 텐데. 세계 모든 것이 질문의 결과다라는 말이 이게 좀 너무 좀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누구고 난 여기가 어디고 난 지금 뭐 하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부터 어떤 이제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흔히 이제 영계나 아스트랄계에서는 그때 그 생각이 이어지는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물질계에는 단지 그것이 천천히 나타날 뿐이고, 그런 이야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문의 결과다라는 이야기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하고
외국의 젊은이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까? 저는 비교를 하면은 좀 이렇게 실례가 될 것 같은데, 고독한 존재는 꿈을 꾸어요. 고독한 존재는 꿈을 꾸어. 외로운 존재는 현실 속에 이미 있는 구조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쳐. 꿈을 꾸는 자, 황당한 자거든요. 이 자들은 씨알이 크고 굵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자들은 씨알이 작아요. 자잘해. 위대해지고 싶은가?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가? 하려면은 그 사람 자체가 씨알이 크고 굵어야 돼요. 씨알이 크고 굵어야 돼. 그러니까 씨알이 크고 굵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연산 대수에 비해서 기하학은 얼마나 황당한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게 씨알이 큰 인물이 다 돼야 됩니까? 그 인물이 되도록 해야 되죠.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씨알이 작은 사람보다 씨알이 큰 사람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우니까. 근데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막 이 부분에 조금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최진석 그 도사님의 말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전반적인 소술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행우주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떤 큰 꿈을 꾸도록 이렇게 체질화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소확행만 잠시 후에 진짜 소확행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영상에 나오는데, 소확행을 이 체질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뭔가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저는 평행우주론적으로 서로의 역할이 다 있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꿈을 크게 꾸는 사람들이 황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저 자신이 워낙에 황당한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근데 저는 꿈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꿈이 큰 게 아니라 꿈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결성을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결을 끊는 거죠. 끊으면은 그 꿈이 이제 어떤 한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하고, 뭐 어머니 뭐 진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정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은 우리 친족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가끔 명절날 이렇게 오가면서, 뭐 사촌을 어떻게 믿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연결을 끊는 것이죠. 끊으면서 꿈이 작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연결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확대시킬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나는 어디까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즉, 뭐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민겨라는 그런 책이 있듯이, 어디까지 행복해야 진짜 자기가 자신 또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 연결성의 문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계속해요. 작은 거에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좀 거대한 것보다는 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확행이라는 거를 누가 말했는가를 봐야 돼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말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서랍을 열어보니까,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까 세탁이 잘 된 와이셔츠가 착착 돼 있고 양말이 다 빨려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걸 보니까 엄청 행복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은 행복을 연료로 해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확행을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은 이 행복 속에 큰 우주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만족을 한 거죠. 그런데 씨알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생각은 없고 그 작은 소확행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작은 소확행.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소확행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 행복을 통해서 내가 우주적 넓이로 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확행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생각과 이 작은 행복을 연결시키는 욕망이랄지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이 작은 행복에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결국 연결성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것이 이 어떤 생태적인 전 지구적인 연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소확행이다라는 그런 연결성. 또는 우주적인 연결성. 즉 내가 이 평행우주론적으로 이 우주에서 지금 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분으로서 평등하고 동등한데 나는 현재 이 나라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그런 큰 연결성이 없는 소확행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작은 짓을 하면서 살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연결성이 없었을 때. 아까 그 꿈이 크기라는 것도 다 연결성의 문제고. 그래서 이 영상은 소확행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영상이 저도 참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최진석 교수의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잠시 한번 일부분만 한번 따본 건데,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꿈의 크기에 대한 것, 그러다가 제가 이제 꿈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연결성의 문제다 그랬고 다시 소확행으로 넘어갔죠. 진정한 소확행은 엄청나게 거대한 전체 또는 시스템,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일부로서의 소확행만이 진짜 작고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